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미라클레터 전합니다. 페이스북, 마우스를 없애줘. 페이스북이 마우스를 대체하는 손목시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스마트폰 다음에 오는 거대한 혁명은 인간과 기계의 대화 방식, 즉, 인터페이스의 변화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생각이라고 하네요. 가상현실과 손목 인터페이스가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미라클레터 두 번째 소식. 위키피디아, 구글 애플에 돈 내라. 위키피디아 많이 쓰시죠? 위키피디아를 만들고 있는 위키피디아 재단, 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위키피디아는 현재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해요. 미라클레터 세 번째 소식. 코로나 때 많이 채용한 곳은 어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채용을 늘린 곳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줌이 가장 많은 채용을 했다고 하네요. 한 미국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채용을 늘린 회사는 줌, 아마존, 트윌리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어, 아틀라시안 등의 순서였다고 해요. 다음은 헤럴드 경제에서 전합니다. 작년 가계 불황형, 흑자율 사상 최고. 코로나의 지출, 즉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오히려 가계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계의 흑자가 늘었던 것은 더 벌었다기보다는 안 써서 혹은 못 써서 발생한 결과, 즉 불황형 흑자라고 하네요. 추후 보복 소비 폭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원 전합니다. 국민 77.3%, 코로나 전보다 고용 상황 악화될 것. 전망, 아물. 한경연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68.9%가 물가 대비 월급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네요.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20대들은 주식과 암호화폐, 코인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소식입니다. 레일 경제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일본, 10년 만에 축구 한일전 요청한 이유. 이번 한일전은 JFA 측이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돈 줄인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부심하던 저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일본 석간 니칸 겐다이에 따르면 이번 한일전과 관련해 일본 측 한 관계자는 모든 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팀의 입국부터 호텔 투숙, 연습장 왕복과 경기장 이동, 그리고 귀국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번 친선전을 7월 올림픽에 대응 시뮬레이션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경기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 서명이 2만 6천 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서울경제입니다. 이스라엘, 신규 확진자 200명대로. 총리, 총선 이후 더는 봉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회 접종 완료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 수 등 코로나19 감염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TN입니다. EU 영국 추악한 백신 싸움. 화이자로 불똥 유럽연합 EU와 영국의 갈등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의 백신 공급을 줄이면서 시작됐습니다. EU는 배후에 영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신들이 쓰기 위해 EU에는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백신 수출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세계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동아일보 전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측 51대 49 싸움. 오차범인의 결과라도 승자 인정하기로. 국민의힘 정양석,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중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적합도 조사와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 중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경쟁력 조사를 2개 기관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균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 이해찬, 서울시장 선거.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야, 승리 호소인이냐? 야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의 이긴 것 같다 며 여당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야당은 승리 호소인, 떡한 형편 안쓰럽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관리를 잘못한 일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한 일이니 차원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릴레이 탐색전 마무리. 입지 더 좁아진 웬 중재자 역할.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18에서 19일 미중 회담에서 전례 없는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전합니다. 최대 무기징역 LH 투기처벌법 실효성 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처리한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씁니다. 그러나 형량을 과도하게 높이는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정치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02-010-1588 등의 국내 번호로 변조해 보이스 피싱에 활용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 062만 설치해 주시면 일주일에 5만원씩 드립니다. 로밍 없이 한국 번호를 쓸 수 있게 하는 앱을 개발 중이거든요. 라는 문자를 받고 이 중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사설 중계기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3만 1천여 건, 하루 피해액만 19억 원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MBC에서 전합니다.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백신을 맞을 뒤 혈전이 생겼다는 논란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 내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지봉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최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전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까지이며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9월 국토부 이 차관 출신 김정열 사장이 취임해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원에서 전합니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방역의식도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더 현대서울, 롯데월드 등 다중이용시설의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모습입니다.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거리 역시 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는 10명 이상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우커리 뉴스입니다. 한 주 시작이네요. 월요병 잘 극복하고 모두 화이팅! 주식회사 브로우커리